자, 그냥 일단 어쨌든 요약을 다시 하자면은 지금의 상승 분위기는 좀 과도한 측면이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요? 선물 옵션, 즉 파생 거래 수급 측면에서 볼 때는 좀 과도한 측면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오늘 외국인들의 선물 매매를 통해서 오늘은 외국인들이 4억 정도 손실을 봤는데 4억 정도 손실을 보면서까지 오늘 황급히 정리를 한 이유도 분명히 있을 수 있고요. 그러면서 외국인들의 누적 옵션 만기 포지션은 여전히 우상향을 만들고 있지만 완전히 크게 올라갈 거 아니면은 다 비슷한 구조예요. 그래서 외국인들은 지금 옵션 만기에 대한 욕심을 내려면 320포인트가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322.5까지 올려야지 외국인들이 옵션을 먹을 수가 있는 구조가 되거든요. 정리를 해가지고 외국인들이 지금 322.5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옵션에서 만기 수익을 보게 됩니다. 이미 벌어들인 수익이 실현을 좀 하면서 벌어들인 수익이 300억 가량이 돼요. 300억 정도를 이미 벌어놨습니다. 옵션에서. 네. 그래서 내일 모레 만기에 외국인들이 저 322.5 이상을 끌어올리면서 무리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쵸? 이미 벌어놔서 굳이 거기까지 올라가는 무리수를 던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평가 이제 만기까지 적당히 내려왔을 때 혹은 유지됐을 때 종합적으로는 수익입니다. 이미 단타로 이미 300억 가량 미리 수익 실현을 해놨어요. 기관들은 어떨까요? 자, 금융투자의 경우는 만기 손익분기가 현재 312.5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대략적으로 금융투자의 경우는 옵션을 중요시하는 금융투자의 경우는 현재 만기 손익이 약 312.5 이하에 마감을 해야 겨우겨우 추가 손실을 면하는 정도예요. 네. 현재까지 기관들이 금융투자가 이번 11월물 옵션에서 거둬들인 성과는 실현손익 기준으로 260억 정도 260억 정도 이미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외국인들이 300억 가량 벌어놓은 거에 반대로 260억 정도를 이미 실현 손실을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손실을 면한다고 해도 금융투자는 진 거죠. 저거를 수익으로 바꾸고 싶다면 11월 옵션에서 수익으로 바꾸고 싶다면 기관들은 금융투자는 이번에 어디까지 내려야 되냐 라고 봤을 때 이게 역전이 되려면 대략 305포인트 밑으로 가야 돼요. 적어도 305 이하로 마감을 지어야 됩니다. 유튜브 정리해드려야겠다. 그죠? 이틀 남았으니까 만기가. 근데 지금 포인트는 312.95예요. 물론 코스피 200은 312.01입니다. 현재 코스피 200은 7포인트예요. 7포인트 이틀 동안 내리냐 못 내리냐 금융투자 고민을 하겠죠. 외국인들은 이미 벌어놨고 기관들이 수익 보는 305 이하로 가도 옵션에서는 305 이하로 가도 옵션에서는 최종적으로 수익입니다.
작게나마. 외국인들이 지금 그래서 선물 매도와 지금 콜옵션 익절을 많이 했죠. 현물은 장기 투자라서 모아요. 현물은요, 지난번에 7월 달에 들어온 자리들, 유럽계 자금하고 미국계 자금이 들어왔던 자리들 근처 오니까 지금 장기 투자 형태로 지금 매집을 하는 겁니다. 7월 달에도 그랬어요. 근데 지금 당장 만기가 있는 게임인 파생 구조를 본다면은 이렇게 지금 오버할 때는 아니라는 겁니다. 선물 매도와 콜옵션 매도를 같이 한 외국인과 풋옵션을 연속으로 계속 사들이는 기관 금융투자, 이 금융투자들. 그다음에 그 외국인들이 이거 콜옵션을 손절한 건데, 콜옵션 물려있던 것을 손절한 건데, 왜냐면은 실현 손실이 됐기 때문에 오늘 당일이 개인들이 그거를 대줬어요. 돈을 대준 거예요. 100억 정도를. 콜옵션 현재 오늘 콜옵션 가격이 굉장히 높아졌는데 여기에다가 외국인들에게 손실을 덜어준 케이스가 된 겁니다. 고가에서 받아준 거죠. 반대로 개인들은 또 풋옵션 매도를 통해서 하락 조정 때 취약해진 상태가 되게 됩니다. 한 300포인트까지 내려갔을 때 상당히 취약해지네요. 310 밑으로 300 이상으로 내려갔을 때 개인들이 포지션이 취약해집니다. 현재 상태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개인들 한번 볼까요? 개인들은 현재 기준으로 옵션 만기 포지션에 현재 실현을 봤을 때 한 4억, 5억 정도 지금 현재 손실 중입니다. 현재 5억 정도 손이 완전히 평가 실현했어요. 손실 실현 마이너스 5억 실현 손실. 그런데 이제 5억이면 사실 50억 50억 정도네. 50억 정도 실현 손실인데 평가액이 100억 이상 수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개인들이 이득입니다. 옵션에서 이득을 보고 있어요. 근데 이걸 지켜낼지가 의문입니다. 이틀 동안에 과연 개인들이 수익을 지킬 수 있을까? 지난주에 위클리 옵션 영상 올려드린 거 보셨듯 개인들은 그때도 수익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마지막에 기관들이 종가로 때려내면서 다 먹은 개인들의 수익을 무너뜨려 버렸죠. 그때 302.5 콜이었나요? 302.5 위클리 콜 옵션을 개인들이 대량으로 베팅을 해놨는데 마지막에 그 밑으로 떨구면서 301.66이었나 그때 종료했던 게 이렇게 떨구면서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쵸? 지금도 이틀 동안에 그걸 할 수 있습니다. 왜 개인들의 수익을 끝까지 유지시킬지는 의문입니다. 물론 개인들이 수익을 보면서 외국인들의 수익을 지키는 구조로 만들 수는 있지만 확률적으로 봤을 때 금융투자가 어떻게든 목요일까지 무언가를 빌미로 조정 형태를 만들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수급을 보는 파생 수급을 가지고 주식시장이 움직임을 판단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수요일 목요일은 부담이 됩니다. 원래는 화요일까지 포함인데 오늘은 미국 증시가 1% 정도 올라가면서 탄력을 좀 받았던 거고 또 중간 선거를 앞두고 공화당의 승리가 점쳐지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 수급이 같이 들어오고 중국에서 빠져나온 패시브 자금이 같이 들어오면서 나타나는 거대한 주식 대형주 매집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선물에서 약간의 왜곡된 현상까지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걸 감안했을 때 수요일 목요일 이틀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벤트도 크기 때문에 중간 선거라는 이벤트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일단 수요일 목요일 조심하자라는 게 결론이고 이미 돈을 많이 써놨기 때문에 더 남은 돈에 대해서 무리는 하지 말자. 이틀 바라보고 그 다음에 목요일 끝나면 옵션 만기가 끝나면 CPI 발표가 있죠. 미국에서 물가지수 발표가 또 있기 때문에 그거까지 확인을 하고 남은 돈을 다 투입할지 말지 조금 미룰지 이런 거를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지금까지의 경험상 요런 개인들이 대거로 빠지는 것들 있잖아요. 현물 요거 당장에 환호할 문제는 아니에요. 내일 조정 나오면 모레 조정 나오면 개인들 다시 사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얘를 얼마나 이들이 끌고 가느냐예요.
7월 달에 저렇게 사들인 거 맞아요. 7월 달에도 저랬어요. 외국계 자금들이 연속적으로 들어왔던 거 제가 그때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파월 의장이 잭슨홀 미팅 이후로 이렇게 내리꽂게 만든 거죠. 결국에는 뭐 원하지는 않았겠지만 어쨌든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외국인들이 자신 있게 매집하던 것도 무너뜨려 놨습니다. 그렇죠? 그 자리를 다시 오면서 유럽계 자금, 미국계 자금이 들어왔던 자리를 다시 오니까 또 적극적인 매집을 하는 거야. 포인트가 여기가 된다라는 거지. 이 구간 한 단계 낮춰줬다고 보시면 돼요. 레벨 다운이 여기서 매집한 것과 여기서 매집한 거, 여기서 매집했던 것과 여기서 매집했던 게 거의 동일한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번에 CPI가 조금 받쳐줘서 금리 인상에 대한 피벗이 좀 나올 가능성이 생긴다면 이 하락 방향이 아니라 여기서 윗방향으로 처질 가능성을 분명히 보고 갈 거고요. 데이터상으로는 1960년대 이후로 미국의 중간선거 기점으로 6개월까지의 범위를 봤을 때 안 올라갔던 적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얼마나 올라가냐의 차이죠. 지금은 나스닥이 하락을 많이 했던 상태이기 때문에 중간선거 이후에 많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6개월까지 봤을 때 뭐 빠른 반응이 나올 수도 있고 6개월까지 긴 호흡으로 반응이 나올 수도 있고, 이것은 긴축의 시기도 해당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데이터상으로는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서둘러서 꼬이지 마시고, 어차피 장기적 관점으로 외국계 자금이 들어올 때는 좀 멀리 같이 봐주시면 되겠죠. 대형주들을 괜히 뭐 하지 않았다가 고점에서 또 단기 고점에서 이동해서 또 꼬이느니, 또 대형주들 중심으로 움직였다가 시장이 횡보하면서 대형주들이 멈추고 다음에 조정 보고 나서 중소형 장세로 넘어와서 파워풀한 종목들이 막 대거 생성될 때 미리 가지고 있는 편이 낫겠죠. 지금은 파워풀한 중소형 종목들이 많이 나오진 않아요. 대형주에 쏠리기 때문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그동안 낙폭이 심했던 카카오 계열, 뭐 네이버, 셀트리온헬스케어 등등 대형주들에게 장기적 자금이 몰리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려놓고 횡보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 횡보하는 동안에 중소형 장세가 다가옵니다. 이거는 늘상 그래요. 하락장을 거치고 나면 그렇습니다. 저는 그 종목 장세에서 상한가 갈 종목들을 미리 가지고 세팅해 놓자라는 입장이고요. 지금 그거를 동호회 내부에서 하나씩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 했고 이제 또 해 나갈 거고,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것과 함께 요리를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할 거고요. 끼 있는 종목들을 가지고 계시는 게 나중에는 훨씬 나을 겁니다. 탄력적으로 봤을 때, 가성비적으로 봤을 때. 당장 바로 안 올라가죠. 당연히 직장인 분들이 대상이기 때문에 오늘 샀는데 오늘 당장 막 올라가고 급한 것들을 배제합니다. 일 보시다가 다 소외돼요. 누구는 사고 누구는 못 사고 이런 것들을 최소화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물론 방송에서 나중에 다시 활발하게 매매를 재개할 때는 그런 것들을 구분해서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카톡을 하루 동안도 잘 안 보시는 분들까지도 고려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유연하게 범위를 좀 설정을 합니다. 급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그래서 직장인 분들도 편하게 업무를 보시면서 더 함께 하실 수 있게 최대한 저도 고려하면서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특히나 따로 연구할 시간이 없는, 따로 종목 연구할 시간이 없고 시장 연구할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은 카톡방에 참여하셔가지고 제가 대신 연구해 드리는 것들을 참고 삼아서 매매를 하시면 혼자 하시는 것보다 그래도 조금 나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장기적으로 뭐 시장이 어려울 때는 같이 힘들 수 있겠지만 뭐 시장이 항상 어려운 구간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좋은 장이 펼쳐졌을 때 남들보다 더 화끈하게 먹을 수 있는 판을 만들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함께 합류하실 분들은 카톡방 오픈카톡 유종구 검색하셔서, 이거 아마 제가 오픈카톡 이름 바꾸려고 해요. 검색은 유종구로 될 수 있게 하지만 유진투자 종구로 지금 제가 바꾸려고 하니까 그거 바꿔져 있다면 그걸로 들어오셔가지고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댓글에도 주소 올려져 있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는 미국 중간선거입니다. 변수가 생길 수도 있다고 봅니다. 경합 지역에서의 결과는 몰라요. 공화당 우세라고는 하지만
결과는 까봐야 알겠죠. 혹시나 뒤집힌다면 거기에 대한 변동성이 또 생길 수 있을 겁니다. 예전에 샤이 트럼프 때 생각나네요. 지난번 한참 2016년인가 17년 대선 때 생각이 나네요. 16년이에요. 16년 대선 때 생각나네. 뒤집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넓은 유연한 생각을 좀 가지면서 준비하신 전략을 좀 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마칠게요. 고생들 많으셨고요. 내일 아침 8시 반에 아프리카 TV 라이브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